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태블로 소프트웨어의 김수택이라고 하고요. 오늘 대학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순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블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5분에서 10분 정도 소개를 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저희 컨설턴트 김민지 선생님, 우재하 선생님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히나 한국의 대학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사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블로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태블로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태블로 제품은 데스크탑 제품과 서버 제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모든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개발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태블로사는 두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데스크탑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에 데스크탑 제품을 연결을 해서 생산 및 저작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및 그 결과물을 시각화하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저작 도구로 보시면 되겠고요. 태블로 서버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분석 결과물, 의미 있는 결과물을 다른 업무 관련자분들과 또는 대외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공유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블로 제품에 대해서 어쩌면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그 화면에서 먼저 넘어갔던 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 제품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관련해서는 다른 빅 벤더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제품의 우수성과 성능이 입증받고 있고요.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차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벤더들하고의 격차를 벌리고 있을 만큼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은 먼저 간략하게 국내 사례는 아니지만 해외 사례를 간략하게 좀 저희 제품을 활용하고 있는 대학들의 사례를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고 데모로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퍼듀 대학의 사례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퍼듀 대학에서는 그 학교에서 다루는 모든 데이터, 특히나 대외적으로 다른 학생들, 학교에 오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그 학교의 데이터를 분석한 여러 가지 시각화 결과물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좀 의미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학교의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얼마만큼 학교의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각 공간의 각각의 그 형태는 어떤지를 분석하고 있는 차트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을 지속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공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그 미국의 비슷한 대학교, 특히나 이제 주립대이기 때문에 퍼듀와 비슷한 각 주의 주립대학교들 간의 등록금 비교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퍼듀 대학교가 어느 정도의 등록금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른 비슷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분석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국 대학 사례를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코넬 대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제가 그 코넬 대학교 담당자가 발표하는 자료를 봤을 때 매년 팩트북이라고 해서 대학교의 전반적인 통계 현황 데이터를 책으로 발간할 때 매년 한 2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200페이지 되는 내용을 이제 태블로로 여러 가지 뷰를 하나의 그 시각화 결과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태블로를 활용하고 나서는 그러한 작업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소개하는 내용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등록금의 추이도 1972년부터 통계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등록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한 20년 동안은 매년 등록금 인상률이 약 4% 정도인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태블로 제품에 대한 소개와 다른 대학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사례였지만 제가 좀 이따가 저희 컨설턴트 분께서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국의 대학 데이터, 대학 알림이에서 취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 대학 관련 데이터를 태블로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고 계신 대시보드는 제가 실제로 2012년도에서 14년도까지의 각 대학교별 중도 탈락생 현황과 그 사유를 이제 다운받아서 태블로로 시각적으로 한번 분석해 본 결과물인데요. 이거를 먼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장 위에 보시는 학교별 중도 탈락 현황에서는 이 각 대학교별 중도 탈락률을 이 동그라미 마크로 지금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중도 탈락 학생 수 중에 탈락 사유가 어떤 구성 퍼센테이지로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다른 색깔로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재적, 중도 탈락 학생 수가 각 학교별로 어떻게 다른지나 뭐 연도별 중도 탈락 이유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뭐 중도 탈락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태블로에서 만들어진 그 대시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리고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각각의 그 시트들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시트들을 또 연결을 해서 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뭐 대학교의 기획처 교직원으로서 이 대학교를 이 대시보드를 본다면 경운대학교를 제가 한번 클릭을 했을 때 지금 다른 그 결과물들이 경운대에 해당하는 그 값수로 변경돼서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그래서 경운대에서는 지금 현재 연도별 중도 탈락률이 20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전체 대학교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중도 탈락 이유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특히 2014년도, 13년도부터는 미복학 이유로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 수치가 2014년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지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를 뭐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동명대학교 대학교에서 이 대시보드를 본다라고 했을 때 동명대학교는 2012년도에는 지금 뭐 20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중도 탈락률이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 이 각 연도가 이제 해가 지날수록 탈락률이 조금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 탈락 사유에서는
크게 자퇴, 미복학, 미등록의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가장 높구나라는 그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연도별로 중도 탈락 학생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할 때 여기 있는 12년도를 클릭하면 지금 현재 재적 학생 수 대비 중도 탈락 학생 수에서 12년도에는 2,276명, 그리고 13년도에서 1,000명대로 떨어졌고요. 14년도에는 955명으로 중도 탈락 학생 수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제가 이러한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태블로가 얼마나 빠르고 간편하게 이런 시각화된 결과물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함께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태블로 데스크탑에 제가 중도 탈락 학생 현황 엑셀 파일을 가져온 거고요. 이 각 연도별로 데이터가 따로 저장이 되어 있지만 저는 단순히 유니언으로 같이 분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분석하는데 필요 없을 것 같은 필드는 숨기겠습니다. 그리고 각 필드의 명을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대로 태블로 내에서 빠르게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전체 중도 탈락 학생들 중에 이 각각의 사유들이 어떻게 구성 비율로 다른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이 각 사유를 피벗을 해서 피벗 이름을 중도 탈락 사유, 피벗 값을 중도 탈락 학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실 보고 싶은 거는 우리 학교가 전체 재적 학생 수 대비 중도 탈락 학생을 비교해서 봤을 때 높은가 또는 낮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차원이나 측정값을 볼 때는 총 재적 학생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를 하나 더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총 재적 학생 수는 제가 다른 엑셀 파일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 소스 원본 다른 파일에 따로 저장이 되어 있더라도 태블로에서는 단순히 파일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재적 학생 파일을 단순히 끌어옴으로써 쉽게 분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체 총 재적 학생 수와 중도 탈락 학생 수를 보면 모든 전체 20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국내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중도 탈락 학생 수와 재적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이거를 학교별로 달리 보고 싶기 때문에 세부 정보에 가져와서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왼쪽 하단에 위치한 반면에 특정한 학교가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재적 학생 수나 중도 탈락 학생 수에서 높은 수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그거는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확인이 되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제가 보고자 하는 결과값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오히려 다른 대학교들의 분산 형태를 이렇게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차트를 만들고 싶은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각각의 값들을 대입해서 차트를 만드는 반면에 태블로를 사용을 하니까 내가 그냥 특정하고자 하는 재적 학생과 중도 탈락 학생 수를 열과 행으로 끌어왔을 때 태블로가 생각하는 최적의 차트 형태인 분산 차트로서 지금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각 대학교들이 어떤 추세로 위치해 있는가를 이 분석해서 쉽게 추세선을 끌어오면서 보면 이 선을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교의 제저 학생과 중도 탈락 학생이 이제 위치해 있구나.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선 아래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제저 학생 수 대비 중도 탈락 학생 수가 낮은 거고요. 이 위로 위치한 대학교들은 제저 학생 수 대비 중도 탈락 학생 수가 높은 학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양사이버대학교나 서울 디지털대학교처럼 대부분의 사이버 대학교들이 중도 탈락 학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도 탈락률을 하나 더 가져와서 같이 분석을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지금 중도 탈락률이 없어서 제가 쉽게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중도 탈락 학생 수를 제저 학생으로 나누면 이게 중도 탈락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중도 탈락률을 그러면 한번 색상으로 가져와서 보면 아무래도 이 선 위에 위치해 있는 학교들과 이 아래에 위치해 있는 학교들을 봤을 때 이 위쪽에 위치해 있는 학교들이 좀 더 진한 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특이한 점들이 여기 몇 개 보이는데 이 아래쪽에 위치한 우송대학교나 북명대학교, 광주대학교 산업대 같은 경우는 뭐 실제적으로 제저 학생이나 중도 탈락 학생 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음에도 중도 탈락률 색상이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20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데이터를 한 뷰에 다 같이 보기 때문에 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중도 탈락률을 다른 연도별로 비교해서 볼 수도 있겠죠. 각 연도별 중도 탈락률이고 이거를 학교별로 세분화해서 보고자 할 때 나는 라인이 아니라 마크 자체를 모양으로 바꿔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면 지금 광주대학교, 뭐 우송대학교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첫 번째 시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특정 연도의 중도 탈락률이 지금 높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도 지금 진하게 표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값들도 제가 보고자 하는 전체 값에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대학교 목록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오히려 다른 대학교들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뭐 중도 탈락률과 우리 학교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해서 보고자 할 때도 태블로에서는 정말 간단히 평균 라인을 각 셀별로 가져옴으로써 우리 학교가 평균에서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 중에 어떤 사유로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가를 보는 게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중도 탈락 학생을 학교별로 구분해서 보겠지만 중도 탈락 사유를 한번 색상으로 넣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대 차트가 길고 짧고는 이 중도 탈락 학생 수 합계로 되어 있는데 나는 구성 비율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뷰를 바꾸는 것도 태블로에서는 간단히 pivot 계산을 사용해서 전체 구성 비율을 옆으로, 그러니까 나열해서 보면 각 학교별 중도 탈락 학생 수 내에서 중도 탈락 사유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색깔로 쉽게 구분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도 탈락률을 또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측정 값에서 중도 탈락률을 갖고 오고, 사실 이 중도 탈락률은 막대 그래프가 아닌 원으로 사유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평균 20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모든 그 사유를 합친 하나의 값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개의 뷰를 하나로 합쳐서 보면 색상을 좀 더 잘 보이게 제가 바꿔봤고요. 그러면 중도 탈락률이 높은 학교 순서대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고, 그 검정색 표시 마크로는 중도 탈락률, 그리고 각 색상으로는 그 사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는 뷰를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중도 탈락 사유가 이러한 뭐 예를 들어 대구 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퇴나 미복학, 미등록 이유가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동일한지 아니면 특정 연도에는 다른 사유가 더 높은지를 비교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도 탈락 학생을 연도별로 보되 동일한 이유로 사유를 색상으로 그리고 나는 구성 비율을 본다라고 하면 연도별로 중도 탈락 사유가 어떤 구성 비율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각각의 만든 시트들을 하나의 대시보드로 만든 것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결과치이고요. 사실 이거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태블로에서는 간단한데 내가 만들었던 각각의 시트를 단순히 대시보드에 원하는 위치에 끌어옴으로써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위치 조정이나 크기 조정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나의 대학교를 클릭했을 때 다른 뷰가 같이 바뀌도록 만드는 거는 태블로에서는 필터 기능을 사용해서 필터로 사용을 클릭을 해주고, 예를 들어 얘를 조금만 더 편집을 해주면 되는데, 이 세 번째 시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름을 안 바꿔서 여기 시트 3으로 나와져 있는데, 시트 3을 내가 클릭을 하면 뭐 시트 4의 값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쉽게 동작 추가를 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여러 가지의 결과값을 한 번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런 대시보드를 그냥 실제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태블로에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차원과 측정값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값을 열과 행으로 단순히 끌어옴으로써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만든 대시보드를 다른 뭐 선생님들, 부서에 있는 뭐 교직원들 분들과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설명 처음에 드렸던 태블로의 서버 솔루션을 통해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버에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게시를 하면 저희 서버 홈페이지에 제가 방금 만들었던 뷰가 게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작동했던 방식 그대로 내가 대학교를 선택했을 때 다른 뷰가 바뀌고 연도를 생각했을 때 또 뭐 대적과 중도 탈락 학생의 학생 뷰가 바뀌는 모든 동작들이 서버에서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게시한 뒤에 다른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좀 변경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서버에 방금 에딧 버튼, 수정 버튼을 사용해서 지금 이게 태블로 데스크탑이 아니라 서버에 있는 웹을 사용한 거 보고 계시는 건데 태블로 데스크탑과 굉장히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색상을 조금 뭐 색상을 바꿀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연도를 필터에 넣어서 2014년도 값만 보겠다. 아니면 뭐 전체 값을 보겠다. 라는 등으로 쉽게 수정이 한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서버 페이지로 돌아가면 지금 내가 게시한 대시보드를 다른 선생님들과 쉽게 링크를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하실 수 있고 또 지금 자바스크립트 이 URL을 통해 그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미지 형태나 PDF 또는 태블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로도 다운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분기별로 업데이트가 되는 대시보드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러면 매 3달에서 4달에 한 번씩 또는 매 주마다 이 대시보드를 이메일로 받아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서브스크라이브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태블로 데스크탑을 활용해서 실제 저희가 대학 알림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는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쉬운지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 이어서 대하 선생님께서 좀 더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들은요, 저희 태블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샘플로 되어 있는 대시보드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 대시보드들은 실제로 저희가 한국의 데이터라고 보시기보다는 저희가 각국의 다양한 여러 가지 샘플들을 모아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학사 행정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저는 이제 학생 쪽에 초점을 맞추고요.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과 그리고 실제로 입학을 하고 난 뒤에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재학 중 그리고 졸업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단계를 나눠서 각각의 단계별로 어떠한 분석을 하고 대시보드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러한 샘플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학 전 단계를 볼 텐데요. 입학 전 단계를 보시면은 입학 전 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뭐 분석을 하고 대시보드를 만들고 할 텐데 저는 여기서 이제
신입생 유인을 위해서 홍보 활동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신입생 지원에서 최종 등록까지 전환율이라든지, 혹은 신입생의 유입 경로별로 해서 학업에 대한 성취도나 잔존율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실 게 홍보 활동 혹은 이제 마케팅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떠한 신입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유도하고 유인하는 그러한 이제 예시일 텐데, 보시면 위에 지도가 있고 밑에는 여러 가지 추세에 대한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보시면은 일단 웹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그 입학 홍보나 마케팅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지도를 보면은 각국에서 얼마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러한 정보들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각국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밑에는 방문자 수라든지 혹은 다운로드, 여기서 다운로드라고 하면은 저희 뭐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원서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하게 해놨다면은 그러한 다운로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개수들을 매일매일 이제 트래킹을 하겠죠. 그리고 방문자에 대한 페이지 뷰라든지 페이지 방문 시간 같은 것도 볼 텐데요. 그래서 가장 방문자 수가 많았던 날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날 동일한 시점에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유니크 방문자 수나 일간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았는데 방문자당 페이지 뷰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고 방문 시간도 높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율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단순히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국가별로 해서 그 각 국가별로 얼마나 저희 홈페이지 유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국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국가에 해당하는 추세들이 밑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가별로 해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 얼마나 방문하고 관심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 신입생을 모집하는 시즌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런 마케팅 비용 집행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각 국가별로 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신입생 모집이 끝나고 난 뒤에라면 마케팅 비용 데이터 같은 것들과 합쳐서 또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뭐 국가별로라든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홍보 활동 관련된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홍보 활동을 하고 신입생을 모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입학 전환율이라고 하는 걸 보겠죠. 입학률, 즉 지원 학생 대비 입학생의 비율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의 사례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어떤 학교에 대해서 학과별이라든지 혹은 지역별로 혹은 세부 전공별로 입학률을 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학과별에서 선택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마케팅 선택해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싱가포르의 이제 주소지별로 어느 지역에서 지원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색상이 최초에는 이제 지역별로 색상을 표시했는데 사실 지역별로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별로 해서 싱가포르의 어느 지역에 어느 성별이 많이 지원을 했는지도 볼 수 있겠고요. 혹은 뭐 민족이라고 해서 주로 보시면은 뭐 중국계나 인도계나 말레이계나 뭐 혹은 기타 민족들이 어디에서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전환 여부가 있습니다. 전환 여부라고 하면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고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일 텐데 이게 이제 yes와 no로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약간 동쪽에서 많이 등록을 한 것 같다고 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특정한 지역을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보면 yes와 no를 한번 클릭해 보면 yes와 no가 각각 어느 정도 있는지 하이라이트 시켜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확대한 지역은 약간 싱가포르의 서쪽의 어느 지역인데 실제로 지원을 했지만 입학까지 이어진 전환율이 굉장히 낮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뿐만 아니라 사실 뭐 굉장히
어떠한 데이터가 있냐에 따라서 어떠한 차원들이 있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공유해 드릴 내용은 이거는 이제 일본의 내용이고요. 혹시 일본의 입시 제도를 좀 아시는 분들은 AO 입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실 텐데, AO 입시가 뭐 서류 심사라든지 아니면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험생의 뭐 능력이나 학습 의욕이나 목적의식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이고요. 우리 뭐 입학 사정관제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AO 입시를 통해서 입학한 학생들이 과연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뭐 학업 성취도는 좋은지, 그리고 중간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남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왼쪽에 있는 부분은 연도별로 해서 이 바 차트는 뭐 현역이냐 재수냐 이런 부분일 테고요. 이 라인 차트를 보시면은 AO 입시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증가를 하고 있는, 숫자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살짝 올려놔 보시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12.57%, 14.37%, 12.23% 이런 식으로 12%에서 14% 범위 내에서 뭐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세를 본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각 유입 경로, 입학 경로별로 해서 잔존율을 한번 봤는데 4년간 봤더니 AO 입시를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 경우에 굉장히 잔존율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일반이 가장 낮고, 그리고 지정교 추천이라고 하는 제도로 들어온 학생들도 꽤 높은 비율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점 분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학 구분별로 봤는데, 지금 이제 4년 전체를 봤을 때는 AO 입시와 지정교 추천이 어느 정도 비슷한 범위 내에서 학점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범위 자체도 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 학점의 이제 가운데 점인 중앙값 자체도 굉장히 다른 경로로 들어온 학생들보다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전체로 볼 게 아니고 한번 연도별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연도별 추세를 볼 수 있을 텐데, 보시면 AO 입시가 처음에는 약간 중간값이 낮게 시작을 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AO 입시가 중간값이라든지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학점이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한국의 사례하고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국도 이러한 여러 가지 경로들로 유입이 되는 신입생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신 것들을 보면은 제가 아까 저희 뭐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대한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싱가포르에 대한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그럼 한국에 대해서도 이런 지도가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국 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이제 시도하고 시군구 레벨의 지도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시도별로 중도 탈락률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뭐 세종, 대전 이런 지도별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방금 보셨던 데이터가 지금 이 중도 탈락 학생 비율 지역별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구분이라고 하는 게 실제 시도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중도 탈락 학생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시트 39에 가서 구분에 대해서 나는 이걸 지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름만 주시고 드래그해서 놓으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 학생 비율을 색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손쉽게 이런 것들을 지도상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군구에 대해서는 따로 뭔가 수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만든 걸 보여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시군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버전인 9.3 이후에
10 버전이 다음 달에 출시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C09 레벨의 지도가 드래그 앤 드랍 한 번으로 바로 만들 수 있게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하던 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입학 전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를 봤는데요. 그러면 재학 중에 실제로 학교에서 어떠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여드릴 게 네,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은 뭐 지금 보신 것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적 및 인쇄물이라든지 온라인 리소스나 스터디룸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이제 샘플 데이터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를 해놨고 그 밑에 이제 시설 중분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막대의 길이를 의미하는 게 시설을 사용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누적 시간을 사용을 했는가 그리고 이 막대의 색상은 그 시설을 사용한 학생들이 만족도라고 할지 아니면 선호도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 시간은 많지만 선호도라든지 만족도가 떨어진 시설도 있고요. 반대로 사용 시간이 적지만 뭐 그런 만족도나 선호도가 높은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하나를 이제 클릭을 해서 확인해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이런 시설들을 사용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한 학생들이 있고 적게 사용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은지 아니면은 좀 수치로 볼 때 낮게 나타난지는 색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많이 사용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치가 높겠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수치가 높게 나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라는 그런 그런 이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이제 밑에 있는 분산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예, 이 가로축은 비용이고 세로축은 사용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과 비용을 가지고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가로축인 비용이 높으면서도 실제로 사용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이 시설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의사결정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이게 실제 유튜브 비디오라고 하는 그런 건데 똑같은 유튜브 비디오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주황색 세모로 나타내는데 다른 것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게 나쁘지 않은데 유독 이거 하나만 나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뭔가 액션을 취할 때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실 게 이제 오른쪽에는 요일별 사용시간 순위입니다. 요일별 사용시간 순위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지금 스터디룸이 있습니다. 스터디룸이 있는데 각각의 룸 타입별로 해서 요일별로 약간 사용시간이 이제 이거는 실제 수치가 아니라 순위를 표현한 건데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르게 나타난 것들을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어느 요일에는 어느 쪽에 인력을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리소스에 대한 뭐 최적화라고 할지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별로 이제 학업 성취도, 즉 학점에 대한 분포인데요. 학점에 대한 분포는 지금 보신 차트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학점 분포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런 백분위 구간별로 해서 학생 수를 이제 학과별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밑에는 지금 현재는 이 민족별로 나와 있는데 각각의 민족별로 해서 실제 학생들이 학점으로 봤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 학점이 몇 명이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마케팅 같은 이런 학과별로도 쪼개져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이걸 처음에 이제 학과로 보게 되면은 각 학과별로 해서 이런 분포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어카운팅과 디시전 사이언스, 뭐 파이낸스 이런 것들이
잘 보시면은 이 왼쪽이 GPA가 높은 쪽이겠죠, 학점이. 그래서 높은 쪽에 있는 학과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낮은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학과들도 있고 그렇게 분포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별로 봤을 때 뭐 남자와 여자가 분포가 좀 다른가 이런 거 봤을 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민족별로 봤을 때도 이거는 아마 뭐 민족별로 구성 비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참고는 되지 않겠지만, 이런 분포를 봤을 때 어느 나라라든지 어느 쪽 민족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신입생 모집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초 데이터로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거는 뭐 저희 한국의 사례는 아닙니다만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확인해서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 평가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저희가 강의 평가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보시면은 강의별로 평가 점수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강의당, 클래스당 몇 명이 듣는 클래스가 평가 점수가 높은지에 대한 분포를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빠른 시간에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저희가 이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사이트를 빨리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워크시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한번 데모를 보셨기 때문에 약간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서 먼저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실제 각 과목별로, 강의별로 해서 평가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가 지금 저희가 수강생 평가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각 강의 제목별로 해서, 각 강의의 제목별로 해서 보는데 옆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피벗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라인 1으로 바꾸고 얘를 코스 레벨이라고 해서 그 수준, 즉 MBA냐 아니면은 BA 언더그래주에이트냐 뭐 이런 것들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목의 강의지만 각각 다른 수준에 제공되는 강의들도 있네요. 그리고 이걸 지금 학교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평균으로 봐야겠죠. 그렇게 하면 쉽게 저희가 강의별로 평균 평가, 강의 평가의 이제 분포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평균 라인을 끌어다가 보게 되면 어느 강의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아까 보셨던 걸 기억을 해보시면 저희가 강의당 인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강의당 인원이 저희가 강의당 인원수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수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구간별로 이런 평가 점수를 평균값을 해볼 텐데, 학생수 구간과 저희가 타이틀과 그리고 수강생 평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위에 표현 방식에서 바로 박스 플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수강생 평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평균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강의가 작을수록 실제로 각 평가 혹은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럼 이 강의를 존속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유지할 거냐 말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려면은 반드시 과거의 평가 이력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워크시트로 가셔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평가 점수를 다시 한번 이제 평균을 내볼게요. 수강생 평가에서 평균을 내고요. 이거를 연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본 다음에 이것을 코스 레벨별로 쪼개서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했는지도 같이 보려면 크기에다가 수강 신청 학생 수의 평균을 놓게 되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은 실제로 평가 점수의 등락이고, 그리고 굵기가 변하는 것은 수강 신청 학생 수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떠한 강의가 현재 평가가 낮다고 해서 바로 폐강을 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어땠는지를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제가 만들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이것들을 하나의 대시보드에 합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강의를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과목이 있습니다. 강의가 있는데 이것들 클릭해 보시면은 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더 안 좋았구나라고 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2012년에는 개설했으니까 의미가 없겠네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약간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낮은데 이것도 뭐 1개년도만 개설했으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계속 이력을 봤더니 이러한 평가가 안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에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한 5분에 10분 정도는 좀 더 할 것 같은데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제 세 가지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재학 중일 때 어떠한 것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졸업 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에는 저희가 뭐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취업률이라든지 그리고 취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분석을 지금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동문들의 기부금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업률에 대한 거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부분이 대학 졸업생에 대한 서베이고 이것도 싱가포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별로 학부에 대해서 각 학부별로 이 세로축은 취업한 학생들의 연봉의 중간값이고요. 그리고 가로축은 취업률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싱가포르도 이제 법대라든지 약대 이런 데가 취업도 잘 되고 연봉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실제로 하나의 과정을 선택을 해보시면 학부를 선택해 보시면 이 학부를 졸업하는데 이게 몇 년제 과정이고 학비가 얼마고 그리고 이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의 연봉의 중간값을 가지고 봤을 때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투자한 학비를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신입생에 대한 모집에 있어서 이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이제 실제로 내가 연봉이 얼마냐라고 어떤 입력을 해봤을 때 실제로 얼마가 걸리겠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계산해 볼 수 있게 그런 이제 약간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인지 그 영주권자인지 그리고 시티즌인지에 따라서 다 이 학비가 다르게 나와서 시티즌인 경우에는 뭐 1년도 안 된 기간에 이 학비를 다 회수할 수 있는 법대를 SMU 법대를 졸업한다면 그러한 결과를 보실 수도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게 동문회 기부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것들은 뭐 보시는 대학도 있으시고 안 보신 데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주요하게 보실 거는 왼쪽에 있는 학부별로 해서 기부금이 연도별로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부금이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이 실제로 많이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싱가포르가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법대라든지 그리고 언더그래주에이트에서 내는 것들이 가장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동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게 비즈니스 쪽도 좀 많이 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도도 특히 비즈니스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 실제로 동문회 기부금을 내는 뭐 학과라든지 지역이라는 것들이 어떤 편중된 현상들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거기서 우리가 어디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시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했던 걸 잠깐 요약하면은 이러한 학사 행정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단계별로 해서 입학 전과 재학 중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떠한 분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유스 케이스, 이제 사용 사례를 공유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유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들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데모는 저희가 대학 알림이라고 하는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샘플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보통 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분석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건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오늘 참가하신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저희 오늘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 이러한 저희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데스크탑이라든지 서버 온라인을 다운로드를 하셔서 한번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 자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Q&A 창으로 질문을 타이핑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